여러분은 혹시 가족이, 그것도 내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어렵고 두렵지만 이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묻어뒀던 이야기거든요. 저는 평범한 엄마예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이 그냥 누구나 그렇듯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남편은 건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어요. 큰아들은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둘째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스타일이라 가끔 사고를 치긴 했지만 뭐랄까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남들한테 피해는 안 주겠지. 그게 제 속마음이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2021년 5월 어느 날 기억나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 보이던 너무나도 평범한 저녁이었거든요. 저녁 6시쯤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반찬을 두고 있었고 식탁에는 남편과 아들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요즘 청소년 범죄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뉴스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애들이 무섭다니까. 저 나이에 사람을 죽여?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게 하면서 국을 떠다 주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우리 큰아들, 한참 밥을 먹던 아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처음엔 밥이 입맛에 안 맞았나 싶었죠. 그런데 고개를 든 아이 얼굴이 이상했어요. 눈은 벌써부터 빨개져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잘못했어. 그 순간 시간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처음엔 시험 성적이라도 망친 줄 알았어요. 교복도 멀쩡하고 얼굴에 다친 데도 없고 아무리 봐도 큰일이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점점 숨이 가빠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했고 저도 얼른 아이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러자 아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것 같아. 아니, 죽였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뭐라고 했는지 다시 물어보기도 무서웠고 그 말이 그냥 착각이길 바랐어요. 장난이길 바랐어요. 그런데요, 아들의 표정, 목소리, 손끝 떨림까지 전부 진심이었어요. 장난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가 했던 생각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살인을 했다고?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내가 10달 동안 품고 낳고 20년 가까이 키워온 아이예요. 이 아이가 착하게 자라도록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동물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 입에서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왔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뇌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냥 공포, 공황, 패닉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어디서부터 뭔가 틀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파도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말해야 할까? 그럼 우리 애는 감옥 가는 거야? 근데 피해자는? 정말 죽었다면 그 집 부모는 어떻게? 그냥 숨겨줄까?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아들이 저에게 털어놓은 진실이 제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방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불 꺼진 방, 책상 위엔 며칠째 정리되지 않은 교과서와 문제집, 그리고 하얀 약 봉투가 있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약물? 손이 떨리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는 정신과 처방전, 불면, 불안, 공황. 순간 그날 아이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어요. 나 숨 쉬는 것도 힘들어.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듯 여러 조각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이의 눈빛, 밥 먹으면서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모습, 학교 갔다 와서는 거의 하루 종일 방문을 잠가두고 그 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아이의 고통을 그냥 넘겨왔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을 꺼냈어요. 그 약은 언제부터 먹은 거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1년 넘었어. 엄마, 나 오래전부터 병원 다녔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그동안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그 감정의 바다를 버텨온 거예요. 저를 보호하려고 혹은 엄마가 실망할까봐 말 못했던 거겠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지금이라도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면해야 했어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른 척 해왔던 진실을. 그날 저녁 아이와 단둘이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는 문득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 혹시 죽고 싶단 생각 한 적 있어? 말을 꺼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까봐. 하지만 그 순간 아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많았어. 특히 중3 때가 제일 심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게 뒤집혔달까요? 그저 공부에 지쳤겠지. 사춘기라 그렇겠지. 그렇게 넘겨짚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아이에게는 매일 생존을 고민해야 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아이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정도는 누구나 힘들어. 그런 식으로는 사회생활 못해. 그 말들이 아이에게는 칼처럼 꽂혔을지도 몰라요. 제가 주려고 했던 건 사랑이었는데 아이에게 닿은 건 상처였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내지 않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몰랐던 걸까.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얼굴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멀 수가 있었을까.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후회만 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같이 병원 가보자. 네가 다니던 곳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이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오면 내가 더 불편해질까 봐. 그 말이 너무 뼈에 박히듯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아이 손을 잡았고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무조건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언제든 옆에 있고 싶다는 거야. 그냥 지금부터라도 같이 해보고 싶어서.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서로 피하던 눈길이 조금씩 마주쳤고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고 무엇보다 대화가 생겼어요. 오늘 어땠어? 어제 본 영화 어땠어? 그 선생님 수업 어때? 너랑 잘 맞아? 예전에는 뻔한 잔소리로 들렸을지 모를 말들이 이젠 정말 궁금해서 듣고 싶어서 묻는 말이 되었어요. 아이도 점점 아주 조금씩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 사실 수학 말고 생물이 더 재밌어. 요즘은 밤마다 심장 뛰는 거 좀 줄어든 것 같아. 엄마는 요즘 어때? 아이 입에서 엄마는 어때?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늘 제가 물어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저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이가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이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아이가 다니던 병원에 혼자 상담을 받으러 가기 시작했어요. 아이 문제만 상담하는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제 마음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요즘 어떤 감정을 가장 자주 느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죄책감, 미안함, 후회. 그 감정들이 제가 사는 이유이자 동시에 저를 짓눌렀던 거였죠. 의사 선생님은 그러셨어요.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해요. 마음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아이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듣고 잠깐의 산책을 하기도 하고 무조건 참았던 감정을 글로 써보기도 했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저도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느리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극적인 장면처럼, 영화처럼 단번에 모든 게 풀리고 포옹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현실은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느렸어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저와 아이가 서로의 마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저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우린 매일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때로는 말없이 걷기만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사이에 작은 다리가 생겼어요. 처음엔 삐걱거리던 다리였지만
자꾸 건너다 보니 이제는 제법 단단해졌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안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만 어떻게든 바꾸려고 애썼어요. 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살아? 그런 말들이 결국 아이를 무너뜨리고 있었단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바꾸기 전에 제 자신부터 돌아보기로 했어요. 내가 진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나? 내가 나의 불안과 조급함을 아이에게 쏟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어요. 그때부터 제 스스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어요. 심리학 책도 보고 부모 교육도 찾아보고 상담도 꾸준히 받았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저였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걸 인정했을 때부터 아이와의 관계가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결코 포기하거나 손 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부모의 용기이자 사랑이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엔 그냥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말이 뭐랄까 제 심장을 콕 찌르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몰랐는지 그리고 이제야 진짜로 아이가 숨을 쉴 수 있게 된 건 아닌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 아이는요,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살기 힘든 세상에서 혼자 버티기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그 마음을 몰라준 채 혼자 참고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했던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정말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여전히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서로 손을 놓지 않고 있어요. 같이 걷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함께 왔고 앞으로도 천천히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혹시 저와 같은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이가 이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단지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조금만 멈춰서 귀를 기울이면 아이도 당신도 다시 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견디고 계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린 다 같이 살아가는 중이니까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고 무엇보다 그 시간들이 다시 떠오를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전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서툰 사랑도 진심이면 닿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먼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할 차례일지도 몰라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할 누군가가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옆에서 천천히 계속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버티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같이 걷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